안녕하십니까. 어깨 전문의 노규철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법, 치료법,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열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환자분들은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꼭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이미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이미 꼬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힘줄에 관계없이 뼈 수술을 해야 되는 인공관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를 늦춰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는 중요합니다. 왜냐? 파열의 크기하고 증상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심했는데도 파열이 작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상당히 큰데도 아프지 않는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80대 되신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팔을 많이 쓰셔갖고 그 대신 중간중간에 치료를 받으시긴 했지만 힘줄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아픈 게 그렇게 심하지 않고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머니이거나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수술 안 하죠. 80세 되셨는데 힘줄이 지금 아픈 게 심하지도 않고 팔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움직이시고 생활할 수 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저질환 약도 드시는 것도 많을 거고 골다공증도 심하고 전신 상태도 약한데 큰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죠. 통증만 없애주면은 그분은 그 본인 생활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주사치료나 여러 가지에서 염증을 해결해 드리고 좀 운동 재활치료 하면서 어차피 생활하는 힘쓰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40대 50대 중반인 분이 오셨는데 파열 크기가 1cm 정도다. 아프긴 하지만 힘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전에는 괜찮았었다. 주사 맞고 났더니 저 힘줄 찢어졌다고요? 근데 아픈 거 주사 맞고 좋아지고 예전이랑 똑같은데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수술 안 하죠. 찢어졌다고 수술 안 합니다. 대신 의학적으로는 2.5cm, 3cm가 넘어가면 수술이 늦어지면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전문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언제냐. 계속 환자는 아파하는데 파열 크기가 2, 3cm 정도까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면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한 암 치료나 이런 것처럼 어깨 힘줄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는 통증도 심하고 봉합된 부위가 압력이 많이 가지고 이게 잡아당겨지는 힘이 가해져서 재파열이 된다 그러거든요. 처음이랑 똑같이 재파열이 됐다 그러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고 다시 그거를 봉합하러 들어가서 재수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재수술은 무조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수술을 마지막 수술이라고 잘 받으셔야 돼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적기는 2에서 3cm인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더라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좋은 이유는 열어서 하는 것보다 팔을 들 때 큰 근육하고 작은 근육을 같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근육도 중요한데 내시경을 안 하고 열어서 수술하게 되면 큰 근육도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 내시경으로 했을 때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만일에 2, 3cm가 더 진행이 돼서 안으로 힘줄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표현으로는 구축된다 그러고 말려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에 힘줄이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4cm, 5cm로 커지고 남아있는 힘줄은 지방 변성이 되게 되면 내시경으로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술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힘줄을 띄어가다가 여기다 붙인다든지 이런 재건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깨 힘줄 찢어졌지만 여러 군데를 또 추가적으로 수술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고 그게 충분히 재생이 돼서 원래대로 기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힘줄의 문제가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명이 회전근 파열 관절증이라고 해요. 파열로 인해서 관절염이 심해진 거를
파열 관절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힘줄이 문제가 아니라 관절염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힘줄을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깨에는 인공관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치환술, 그래서 어깨 관절이 있으면은 이 상완골에 골두가 있고 글레노이드라 해서 관절와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움직이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대부분 힘줄은 괜찮은데 상완골두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만일에 골절이 되고 그랬을 때는 요것만 갈아주면 되니까 반치환술, 요것만 갈아주는 거죠. 관절염이 더 심해지게 돼서 이거의 관절염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도 관절이 생겼다? 그러면은 전치환술이라는 걸 합니다. 두 개를 다 바꿔준다는 얘기죠. 전치환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 다 멀쩡한 상태일 때 뼈에 대한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줄 파열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역행성 전치환술. 팔을 들 때 중요한 힘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겉에 있는 이 큰 힘줄,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회전근, 두 가지가 있어야지 팔을 들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안쪽에 있는 작은 파열들인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히 파열이 됐기 때문에 큰 힘줄만 남아있잖아요. 역행성 인공관절을 이용하면 원래는 두 개를 이용해야지 팔을 듣는데 큰 힘줄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팔을 들 수 있게 하는 수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줄이나 관절염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치환술, 전치환술보다 이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절염보다 어깨에는 파열이 많고 힘줄 파열로 인해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힘줄도 해결해주고 뼈도 해결해주고 관절염 해주는 관절 인공관절이 역행성 인공관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셔서 어깨 힘줄이 아픈데 인공관절 하셔야 됩니다. 역행성 인공관절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한 98, 9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시기가 중요하고 MRI라든지 이런 영상하고 환자의 증상하고 맞춰봐야 된다. 만일에 힘줄이 찢어졌는데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염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아직은 수술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시기가 중요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판단이 되면 그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술 방법에 따라 재활치료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어깨 수술을 한 후에 공통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보조기를 찹니다. 한 달 보조기를 차면 일단은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는 거죠. 한 달 이후에는 움직이는 거, 한 달 동안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관절이 굳어져 있으니까 관절을 조금씩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칭 운동이고, 그 다음 한 달 됐었을 때는 보조기를 다 떼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수술 후에 형성되어 있는 원래 찢어진 거를 붙여줬다, 인공관절을 했다, 그거에 맞춰서 재활치료가 달라지는데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키게 됩니다. 대신 힘줄 파열이 더 커졌다 그러면은 고정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죠. 그래서 보통은 6주 정도까지. 저 언제 다시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무거운 거를 들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3개월 정도를 돼야지 공을 던지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돼야지 시합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할 때 고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힘줄이 뼈에 가서 부착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고 그러면서 관절이 약간 굳어져 있는 거를 피는 스트레칭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힐링이 됐고 봉합이 돼서 완전히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 붙어있는 힘줄들이 정말 힘을 쓸 수 있도록 단단히 이제 근력 운동을 해서 힘을 키우게 되면
정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를 되게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깨 관절의 그 수술 방법이라든지 예전에 비해서는 어깨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배출되어 있고 지식들이 많고 술기도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사분들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관절경, 우리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지 수술을 잘 하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절경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적기에 수술을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힘줄이 부착 부위가 뼈에 가서 붙지 않습니까? 어깨 힘줄이 찢어지신 분들은 돈을 좀 더 들여서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라도 돈을 들여서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하셔야 돼요. 왜? 힘줄을 어디다 붙이나요? 뼈에다 갖다 붙이죠. 이 힘줄을 여기다 뼈에다 붙이게 돼서 움직이게 될 때 골다공증이 있으면 여기는 뼈고 여기는 힘줄인데 이 두 개를 내시경으로 꼬맬 때 하나는 살이고 하나는 뼈인데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힘줄에 뼈를 여기다 붙여주려고 그러면 봉합나사라고 하는 플라스틱이나 실로 된 거를 받고 그걸로 뒤에 있는 실에 바늘이 달려있어서 꼬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꼬매졌을 때 팔을 움직이게 되면 뼈가 약하게 되면 힘줄을 붙여주게 하는 기둥이 되는 뼈에 가서 붙는 그 나사들이 우리 풍치 흔들려서 흔들리듯이 그게 흔들려요. 그게 흔들리면 결국은 수술 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진물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고 결과를 좀이라도 좋게 주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재활치료법이나 이런 거를 잘 지키셔야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수술했는데 이게 재파열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수술하거나 더 큰 수술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기가 중요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수술 시기를 급하게 정하지를 말라.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너무 늦추지는 말아야 된다. 급하게 하면은 수술 결과가 오히려 또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면 안 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와 재활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